196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한국 사회의 성장과 변화를 몸소 이끌어온 중심 세대입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퇴 시기를 맞이하면서 예상치 못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정적인 월급이 끊기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각종 지출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고정 수입이 부족해지는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점차 늦춰지면서 은퇴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부족은 노후 준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1961년부터 1969년생을 중심으로 연금 수령 시기와 조건,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960년대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직장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은 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폐와 동시에 이 수입이 갑자기 끈기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활비, 공과금, 의료비 등 필수적인 지출은 계속 발생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고정적인 수입이 부족해지면서 경제적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은폐 이후의 삶은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 년을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의 재정 계획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연금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이를 다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즉, 젊었을 때의 소득 일부를 노후를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노후보장 제도이며 많은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법 개정으로 인해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연령이 점차 늦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1960년대생은 63세에서 65세 사이에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은퇴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상태를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개인이 납부한 금액과 관계없이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소득이 낮은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노인 인구 중 약 70%가 수급 배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낮았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안전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일한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목적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기여형 제도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형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후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 제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는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준비와 국가 정책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이나 추가적인 저축 또는 은퇴 이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역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연금제도의 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기를 겪게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 60세가 되면 곧바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 사이에 몇 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퇴직했지만 국민연금은 63세 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소득이 없는 상태를 견뎌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기본적인 지출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저축이나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백기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득 공백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조기연금입니다. 조기연금은 정해진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연금에는 분명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연금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약 6%씩 수령액이 감소하게 되며 최대 5년을 앞당길 경우 총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손해가 아니라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약 7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총 수령액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 제도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연금을 1년씩 늦출 때마다 약 7.2%의 증가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약 36%까지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현재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은퇴 이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장기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길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연금이 100만 원인 사람이 연기연금을 통해 5년 뒤에 받기 시작하면 약 136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가를 넘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건강 상태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적인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조기연금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양호하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둘째, 현재의 재정 상태입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금을 미리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저축이나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연기를 통해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상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거나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충분한 저축과 자산 관리입니다. 은퇴 이전부터 계획적으로 자금을 마련해두면 공백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이후에도 일정 부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나 단기 근로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소득 공백을 일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수단들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을 다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라면 기초연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부족한 경우 기초연금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령만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별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연령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모든 신청자의 공통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으로는 1961년생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자 중에서도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해외로 이주하여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연령과 국적, 거주 요건은 기초연금 수급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 인정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히 월급이나 소득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넓은 개념이 적용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이며, 둘째는 보유한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즉 단순히 현재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거의 없지만 고가의 부동산이나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 인정액이 높게 계산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재산이 적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이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 생활 수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실제로 2025년에 비해 기준금액이 상승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과거의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했던 사람들도 기준금액이 올라가면서 다시 신청할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매년 변경되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상할 때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됩니다. 우선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뒤 나머지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실제 소득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일부 기본 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의 일정 금액은 공제되고 주거유지 비용 역시 지역에 따라 일정 부분 공제됩니다. 그러나 고가의 자동차나 고급 회원권과 같은 자산은 대부분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수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전체 자산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신청 시기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수급 시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청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수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몇 개월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그 기간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복잡한 계산 방식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사전에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연금제도의 변화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생을 중심으로 한 세대는 이제야 조금 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걱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이들에게 은퇴는 휴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월급이 끊기는 순간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은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했지만 은퇴 이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점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면서 몇 년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현실은 이러한 불안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연금 수령 연령이 점점 늦춰지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이해합니다. 국가 재정을 유지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육체 노동을 오래 해온 사람들은 60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일할 수는 없는데 연금도 못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생계 문제로 직결됩니다. 또한 일부 국민들은 연금제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복잡한 기준과 계산 방식 때문에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퇴직자는 정년퇴직을 했지만 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을 버텨야 해서 결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연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토로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기대와 달리 받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거의 없지만 집 한 채의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신청 시기를 놓쳐서 몇 개월치 연금을 받지 못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작은 정보 부족이 실제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연금 제도가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노인 일자리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면 소득 공백 문제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많았다면 이제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저축이나 투자, 개인연금 등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조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문화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연금제도가 보다 이해하기 쉽고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방식과 기준을 단순화하고 누구나 쉽게 자신의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에 대한 보다 유연한 선택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연금제도는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지만 동시에 많은 변화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생을 중심으로 한 세대는 연금 수령 시기의 지연과 소득 공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실제 수령 금액과 시기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과 같은 선택 역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노후 준비입니다. 개인적인 저축과 재정 계획, 그리고 필요하다면 은퇴 이후의 경제활동까지 함께 고려해야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